안녕하세요, 롱태성입니다. 제2섹션 기억장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장치의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 형태로 해드렸는데요.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일단 주기억장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기억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뇌 속에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보조기억장치라는 거는 우리가 뇌로 기억 못하고요. 필기하는 거예요. 필기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또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머릿속도요, 두 가지가 있죠. ROM이라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램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은 잊어버리는 거, 우리 망각한다 그러죠. 컴퓨터에서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내용이 잊어먹는 겁니다. 됐죠? 롬이라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램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을 잊어먹는 거, 망각하는 거, 전기의 공급이 끊어지면 잃어먹는 거, 컴퓨터에서는. 그 다음에 필기하는 거, 자기 디스크, 뭐 자기 테이프, 얇은 노트, CD, DVD, 두꺼운 노트,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다음 강의 들으시면서 특징적인 것만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억장치 우리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종류는 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ROM인데 뭐의 약자냐면 리드 오니 메모리의 약자죠. 리드라는 거는 읽다, 온리 오직, 메모리는 기억장치.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하냐면 읽기 전용, 오로지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누군가가 뭔가를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 머리로 친다면. 그래서 얘는요, 한번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오직 읽기만 허용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다. 비휘발성, 휘발이라는 건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는 기억장치다라는 거죠. 전에는 공급이 끊어져도 뭐 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롬에는 뭐냐면 매우 중요한 펌웨어라는 건 뭐냐면 펌은 단단한, 굳거나 이런 뜻이 있고, 웨어라는 건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펌웨어를 저장하는데 롬이라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펌웨어도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비발성 메모리인 롬에다가 저장된 프로그램이다. 뭐가? 펌웨어. 또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제 업그레이드만 함으로 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거, 그걸 갖다 펌웨어라고 불러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일부분으로 본다. 뭐가? 펌웨어가. 요 텍스트 여러분들 시험 문제 또 잘 튀어나오니까요. 롬과 함께 같이 좀 동시에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이 롬이라는 장소에는 도대체 뭐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뭐를 기억하고 있느냐? 바로 롬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래서 컴퓨터가 부팅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롬 그 다음에 바이오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래서 그 컴퓨터의 입출력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 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롬을 확 빼버리면 부팅이 안 되겠죠. 컴퓨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종류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마스크 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스크 쓴다 그러죠. 회사에서, 제조회사, 업체에서, 메이커 측에서 제조 과정에서 미리 라이팅을 해버려요. 기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자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마스크롬이고, 그 다음 P롬이라는 건 뭐냐, 이 P가 프로그래머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몇 번에 관해서, 한 번에 한해서 프로그래머블, 한 번에 한해서 가능하다, 수정이. 근데 롬 라이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일반 사용자가 롬 라이터기는 없거든요. 자, P롬이라는 건 아무튼 한 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P롬, 이레이저블 의 2거든요. 자, P롬에서 2가 하나 붙는 거죠. 지울 수 있다. 근데 뭘 갖고 지우느냐? 자외선을 가지고 지워주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이런 장치가 없으니까 개인은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2가 하나 더 붙어요. 아까 P롬, EP롬, 그 다음에 EEP롬. 여기서 2는요, electrically, 그래서 전기입니다. 전기를 가지고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 마스크롬 수정 불가, P롬 한 번, EP롬 자외선 가지고, EP롬 이 하나 들어가면 전기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램이라는 거는 랜덤,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죠? 그 다음에 액세스, 접근하는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휘발성이에요. 여기 있죠. 소멸성. 언제요? 전원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즉 컴퓨터를 꺼버리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램이라는 건 누가 사용하는 거냐? 바로 우리 유저,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램의 용량이 보통 4기가냐 8기가냐, 그죠? 여러분들 1기가는 10억이니까. 그래서 램이 크면 클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우리 책상 같은 역할이죠. 우리 책상이 크면 많은 책 올려놓고 그때그때 막 꺼내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장에 가지 않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임의의 위치에 있는 자료를 시간 차이 없이 입출력할 수 있는 메모리, 또 자료가 저장된 위치는 주소로 구분해 준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도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SRAM이 있고 D램이 있어요. 이 SRAM의 S는 스태틱, 정적인 램이다라는 거고, D램의 D는 다이나믹 램, 다이나믹, 역동적인, 많이 움직이는, 그 다음에 스태틱은 정적인 그건데, 어디에서 이용이 되는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SRAM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적인 램이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또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용량은 적어요. 근데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캐시 메모리 안 배우셨거든요. 잠시 후에 배우니까 일단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SRAM이다. 좀 머릿속에 어려워도 좀 넣어두시고요. 캐시 메모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잠시 후에 배우니까 캐시 메모리 SRAM 그렇게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D램, D가 다이나믹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었죠.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얘는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화가 방전돼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리플레스가 필요합니다. 자, D램은 얘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D램 같은 경우 이렇게 D, 배가 이렇게 뿔떡 나왔죠. 왜요? 리플레스, 재충전을 해주니까요. 됐죠?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SRAM 그러면 캐시 메모리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렉, D램 그러면 재충전 필요하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매우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RAM하고 D램을 이렇게 구분한 표가 있죠. SRAM, 아까 어디 무슨 메모리? 캐시 메모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D램은 이제 우리 그냥 그 PC의 주격 장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비싸냐? 당연히 SRAM이 더 비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접근 속도는요. SRAM이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재충전, 리플레스, 뭐 어떤 거요? D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D. 배가 뿔떡 나왔기 때문에 많이 먹어줘야 돼요. 다이나믹, 많이 움직이시는 분, 우리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또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요. 리플레이스가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요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자, 롬과 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램에서 SRAM과 D램. 자, 이번에는 보조기억 장치인데요. 보조기억 장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두꺼운 노트냐 얇은 노트냐 그 개념이에요. 우리 머릿속으로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개념입니다. 아울러 그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죠. 당연히 느리겠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기억하는 게 빠릅니까? 노트 찾아보는 게 더 빠릅니까? 그렇죠. 노트에서 찾는 게 더 느리겠죠. 바로 그 개념이고, 대량의 자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하느냐, 다이렉트로 있는 대로 직접 가느냐, 그 뜻이에요. 자, SASD 그런데 이제 시퀀셜 그러면 순차적인, A는 액세스는 접근 아시잖아요. 스토리지라는 건 기억, 디바이스는 장치. 그래서 순차적으로 접근한다의 S, 그 다음에 다이렉트 직접 접근한다의 D. 그것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접근해야 되고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 건 뭐가 있느냐 가겠습니다.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기 테이프 여기 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 전산실에서 많이 이용이 됐던 매체인데, 그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또 카세트 테이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테이프는 순서적으로 덜덜덜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가는 거죠. 시퀀셜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이용이 되냐면 백업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BACKUP 백업이라는 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은행이라든가 어떤 금융권 회사 또는 뭐 보험회사 이런 데서는 요일을 정해서 백업을 해놔요.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매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테이프를 갖다 이렇게 양쪽 손에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백업 받고 그리고 퇴근하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
순차적인 접근 장치, 그 다음에 백업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테이프 관련 용어가 예전에 아주 뭐 시험 문제 뻑하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테이프가 이제는 많이 안 쓰이는 매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하지 않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IRG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인터라는 건 중간에 껴있다는 뜻이고 레코드라는 건 레코드고 이제 갭이라는 거는 간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RG는 인터 레코드 갭, 그래서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레코드와 논리 레코드 사이의 간격으로서 기록되지 않는 공백을 뜻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거고. IBG는 뭐냐면요. 인터 블록 갭,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자기 테이프를 쭉 늘어놓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이 기억돼 있고, 뭐 점수겠죠? 100점, 100점. 그 다음에 IRG라는 거 아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되는 간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황이라는 사람이 95, 90, 이순신이 76, 80 이렇게. 자, IRG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는 그런 간격이죠. 그래서 홍길동 100, 이황 95, 90, 이순신 70, 86. 요 세 개의 항목, 그죠? 요거를 하나가 논리 레코드 1이라고 치고, 또 여기 이황 논리 레코드 2, 또 이순신 논리 레코드 3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얘네를 갖다 하나로 묶어요. 입출력 하기 위해서. 그러면 R1 홍길동, R2 이황, R3 누구야? 이순신. 이렇게 세 개를 묶은 거 블로킹 한다 그러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물리 레코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논리 레코드들을 모아서 물리 레코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우리는 블록, 입출력 단위 블록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이렇게 해놨을 때 이때는 바로 여기가 IBG가 되는 거죠. 인터 블록 갭. 별거 없어요. 그래서 IRG, IBG 좀 차이점 알고 가시고, 블록 하인수라는 건 뭐냐면 이 블록, 물리 레코드 안에 포함된 레코드의 개수를 뜻하는 거죠. 블록화 인수. 예전에도 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여기 이제 논리 레코더가 몇 개가 들어가요. 물리 레코더 안에 논리 레코더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러면 블로킹 팩터, 블록화 인수는 3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예전에 잘 나왔는데요. 요즘은 잘 언급하지 않죠. 특히 정보처리 기능사나 기사,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밀도 단위 뭐 800, 1600, 3200, 6250 bpi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이거까지 이제는 자기 테이프의 기록 밀도까지 시험 문제 낼 정도로 이건 이제 옛날 매체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 가겠습니다. 자기 디스크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전축판, 전축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 CD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곳으로 한꺼번에 갈 수 있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다이렉트 액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다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자기 디스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트랙이 있어요. 왜냐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이걸 트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양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부채꼴 모양을 섹터라고 그래요.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되는 동심원을 트랙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트랙을 여러 개 구분한 것을 섹터라고 한다. 이 섹터가 부채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채꼴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동일 위치의 트랙 집합을 실린더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어렵죠? 실린더가 뭐냐면요. 이렇게 디스크가 1장, 2장, 3장, 4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 트랙이 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트랙이 있을 거고, 여기도 트랙이 있고, 이렇게 트랙이 있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기둥 원이 나오죠. 이게 실린더예요. 별거 없습니다. 동일 위치의 트랙의 집합을 실린더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실린더도 시험지 예전에 잘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도 또 하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기둥이 하나 또 나오겠죠. 이게 실린더예요. 별거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실린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트랙, 섹터의 번호는 자료를 저장하는 장소, 즉 주소로 이용이 된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맨 윗면하고 맨 아랫면 있죠? 거기는 정보가 기록되지 않는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간혹씩 잘 튀어나왔었어요. 그럼 6장이에요. 6장이면은 위아래 쓸 수 있으니까 6이 10이죠. 10인데 맨 위하고 아래 안 쓴다 그랬었죠. 그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6장의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는 10면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 잘 튀어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자, 그 정도 개념으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디스크 관련 용어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자, 트랙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동심원 말씀드렸고, 섹터라는 거는 한 번에 읽고 저장할 수 있느냐. 우리 피자 먹을 때 자르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섹터. 트랙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거.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나눈다고요. 이렇게. 우리 피자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한 부분을 이걸 섹터라고 불러요. 됐죠? 부채꼴 모양. 그다음 실린더, 동일한 수직선상의 트랙들의 집합. 그래서 트랙 수하고 실린더 수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이 200개다. 실린더 몇 개냐? 200개.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디스크
팩 여러 장 이렇게 이제 여러 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압축해 놓은 거 그걸 디스크 팩이라 그러고 탐색 시간은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시크라는 건 찾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읽기 쓰기 헤드 읽기 쓰기 헤드가 그 리드라이트 헤더가 데이터가 있는 그 트랙까지 실리더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 탐색 시간이라고 하고 그다음 회전 지연 시간 그 서치 타임 또는 이제 레이턴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트랙을 찾은 다음에 디스크가 회전해서 원하는 섹터가 헤더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트랙 탐색 시간, 회전 지연 섹터가 헤더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액세스 시간이라는 건 접근 시간이죠. 그래서 시크 타임하고 그 서치 타임 방금 전에 했던 그 회전 지연 시간 그 다음에 전송 시간이 플러스 된다라는 거 요거만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자기 디스크의 단면이죠. 요거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자 플로피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른쪽에 예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뭐 이건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옛날에 이 플로피 디스크 네 아주 뭐 옛날이요. 저 이제 정말로 요즘은 또 USB 메모리가 보통 뭐 그죠 64기가바이트까지 나온 세상인데 이건 정말 옛날이옵니다. 자 이런 걸 플로피 디스크 정말 이걸 우리 요즘은 비교한다면 포스트잇 있죠 여러분들 포스트잇 그 정도의 메모지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는 아직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유념하셔야 되겠죠. 자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보통 HDD라고 부르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가 진공 상태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하드디스크 뜯어버리면 그 안에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뜯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내부 구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보세요. 디스크들이 레코드판처럼 겹쳐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디스크 위에 트랙이라는 동심원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죠? 그 안에 데이터가 전자기적으로 기록이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는 그 논리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파티션이라 그러거든요. 파티션을 나눠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파티션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파티션 작업한 다음에 이제 포맷을 해야 된다. 포맷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행위를 포맷이라 그래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파티션마다 운영체제를 달리 사용 가능하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언급해 드린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티션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반드시 포맷을 한다. 포맷은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거다. 알아두시고 또 파티션마다 운영체제 달리 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다면 보통 이제 요 정도를 C로 나누고 나머지는 D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고 이 C에는 이제 윈도우라든가 시스템 파일들이 보관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이게 하드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하드디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고 가실 게 있어요. 요즘은 SSD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제 나올 수 있고요. 또 2급에서는 시험 문제 언급이 됐었어요. 2013년도 그죠? 3월 달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SSD가 뭐의 약자냐면요.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써드리겠습니다. 솔리드, SOLID, 솔리드 그러면 단단한 뭐 그런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러면 어떤 상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역시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인데 이 솔리드 스테이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반도체란 뜻이에요. 반도체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반도체로 만들어진 드라이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SSD는요. 이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여기 안에 보세요. 좀 기계적인 부분으로 보이죠. 그죠? 좀 기계적이에요. 근데 SSD는요. 반도체로 만들어진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하고는 속도 면에서 우리가 잽이 안 된다 그러죠. 비교도 안 됩니다. 가격은요 좀 비싸겠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약자 알아두시고 솔리드 스테이트가 반도체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SSD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하드디스크는 무겁거든요. 얘는 가벼워요. 그 다음에 SSD가 비쌉니다. 반도체니까 소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자 조금해요. 소형화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책은 무소음 소음이 아예 없다. 그죠? 반도체니까 소형화돼 있다. 무소음돼 있다. 그 다음에요. 전기 많이 먹을까요? 저전력. 전기 많이 안 먹어요. 자, 비싼 건 안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볍죠. 소형화됐으니까 당연히 가볍죠. 경량하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가시고요. 요즘 뭐
이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용량은 더 커지겠지만 뭐 250GB 앞으로 계속 용량이 커지겠죠. 하드디스크는 지금 뭐 테라급까지 나왔지만 SSD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들 그 속도를 요하는 경우 SSD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정말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백업용으로 이용을 하시면 정말 윈도우 같은 경우 부팅이 많이 빨리빨리 되겠죠. SSD.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소음의 소형화 저전력, 그죠? 그래서 차세대 하드디스크를 갖다 대체시킬 차세대 보조기억 장치다. 왜 제가 하나하나 써드렸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가격은 좀 비싼 거 여러분들 그것만큼은 좀 감안하셔야 되겠죠? SSD 그 정도입니다. 자, SSD 차세대 저장 장치다라는 거,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인데요. 요거 자체도 뭐 특징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예전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이 IDE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약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얘는 이제 IDE 방식인데 E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암기속소 이렇게 외워요. 주변 장치 2개로 한정되어 있다. 연결할 수 있는 거, 뭐 최대 용량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 IDE 같은 경우는 E가 2개죠. 2하고 2 더하면 4죠. 그래서 주변 장치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고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옛날이오다라는 거죠, 정말. 그다음에 SCSI 그 스몰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에서 작은 컴퓨터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다. 그거 약자인데 얘는 또 그 주변 장치를 7개에서 15대까지 연결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개념 알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RAID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간혹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SCSI 그 다음에 RAID 같은 건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얘는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 Inexpensive 그럼 비싸지 않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갖다가 그죠? 여분의 그런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갖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는 장치입니다. 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 드라이브의 집합을 하나의 저장 장치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여러 드라이브를 하나의 저장 장치처럼 취급하는 거 조심하시고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각각에 대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 개의 드라이브라는 건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예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버추얼 디스크로 구성한다. 가상 디스크로 구성을 해서 대용량의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RAID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튀어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가시고요. 아울러 또 그 저장 방식이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 튀어나왔었어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스트리핑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 얘는 이제 분산 저장 방식이다. 그래서 스트리핑 분산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러 그러면 거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저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자료를 2개의 디스크에 동일하게 기록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페리티 방식, 그 스트리밍 방식의 그 페리티 정보를 갖다가 그 정보를 따라 저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장애 시에 페리티를 사용해서 복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페리티 체크 기억나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리핑, 분산 저장, 미러링, 거울. 그 다음에 페리티 방식, RAID의 저장 방식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의 목적, 그래서 전송 속도라든가 안전성, 그 다음에 데이터 복구 용이 뭐 이 정도 맞다 틀리다 정도로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TA인데 시리얼 그러면 여러분들 직렬이라는 것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얘도 시험 문제 그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직렬 ATA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얼, 직렬 ATA 방식인데 직렬 ATA로 하드디스크 또는 광학 드라이브와의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그 버스의 한 종류다. 이렇게 텍스트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 플러그인 기능이다.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거고 또 이 케이블이 얇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다. 이게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ATA 어댑터와 디바이스들은 그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CIC가 적용돼서 바로 이 부분이죠. 속도와 신뢰도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래서 SAT 방식 시리얼이다, 직렬이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장난 잘 치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광디스크인데요. 광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컬 디스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CD-ROM, 뭐 DVD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디스크 가겠습니다. CD-ROM이라는 거는 컴팩 디스크, 압축한 디스크인데 이제 리드오니 메모리, 오직 읽을 수밖에 없는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팩 디스크 보통 650메가 정도. 그 다음에 CDR, 레코더블, 그러면 기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CDRW, 리라이터블, 그래서 그렇죠. 여러 번 걸쳐서 기록과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말 뭐 많이 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DVD가 나옴으로 해서 또 유명무실해졌죠. 그 디지털 버셔타일 디스크, 그래서 디지털 버셔타일, 그러면 다기능. 예전에 이제 비디오라고도 불렀었어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또는 이제 버셔타일 다재다능한. 그래서 얘는 4.7GB, 그죠? 650MB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최대 17GB까지. 그래서 DVD도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USB 메모리가 나왔기 때문에 USB 메모리 자체도 뭐 64GB까지 용량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DVD도 이제는 뭐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광디스크의 속도가 이제 가끔 묻는 문제가 이제 2011년도 3월 달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초당 150kB의 데이터를 CD-ROM으로 전송하는 단위다. 1초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2배속이다라는 건 뭐냐면 32 곱하기 1초당 150kB니까 150kB를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800kB다. 그래서 메가바이트를 바꾸면 4.8.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인데요. 이 솔리드는 단단하다 이런 뜻이 있고 스테이트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단한 상태인데 이 솔리드 스테이트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반도체로 만들어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표기해 드렸듯이.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면 반도체로 만들어진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반도체로 만들어진 드라이브다라는 거죠. 그래서 SSD 약자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앞으로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할 무소음, 소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조금 먹어요. 저전력. 그 다음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가벼워요. 경량화.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고효율의 속도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차세대 반도체 보조기억 장치다라는 거죠.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할. 그래서 HDD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SSD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 또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아울러 이제 기억 매체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D램 등을 사용했지만 제품 규격이나 이제 휘발성,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같이 알고 가시고, 또 아울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강하고요. 또 기계적인 디스크가 아닌 아까 솔리드 스테이트 무슨 뜻? 반도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함으로 중요한 거 배드 섹터, 그죠? 나쁜 섹터가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라는 거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울러 흠이 있다면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서 현재는 가격 면에서는 비싸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 가격이 낮아짐으로 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갖다가 대체할 차세대 보조 기억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SSD를 부팅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데이터 저장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배울 이 캐시 메모리는 아까 제가 SRAM 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SRAM인데 캐시라는 거는 은닉 장소, 뭔가를 몰래 숨겨놓는 은닉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이 캐시 메모리는요, 제가 암기 숙성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중에 캐러 가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주중에 캐러 가자. 자,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자, 중앙 처리 장치 CPU,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죠? 그 사이에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주중에 캐러 가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SRAM이 많이 이용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자, 휘발성 메모리다. 날아간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 CPU. 그죠? CPU는 아무래도 전자적인 장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그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해 준다.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 또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서 메모리 접근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CPU가 만약에 본사요, 본사 서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는 우리 이제 공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창고. 근데 부산이에요.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건을 맨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정도에다가 중간 창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물건 만들면 대전에 갖다가 무조건 쌌습니다. 또 본사에서 필요하면 대전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부산에서 직접 본사 오는 것보다 대전에서 오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캐시 메모리. 이해되셨죠? 그 다음 SRAM을 이용한다.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적중률이라는 게 있어요. 캐시 메모리가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고가 너무 크면 그 안에 들어서 찾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크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시 메모리가 나왔을 때 이제 PC에서 그 레벨 1 캐시에서 L1 캐시, 또 레벨 2 캐시, L2 캐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L1 캐시는 1차 캐시라고 부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L2 캐시는 2차 캐시예요. 그래서 그 CPU 안에 있는 메모리,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명령 일부를 미리 채워 넣어서 그 처리 시간을 절약하는 거 L1 캐시고, 그 다음에 L2 캐시는 뭐냐면 CPU가 데이터를 고속으로 읽어 넣는데 필요한 메인보드 상에 설치된 SRAM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맞다 틀리다 정도 구분하실 정도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 쏙쏙 주중에 캐러 가자 말씀드렸었죠.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버퍼 메모리라는 건데, 버퍼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이 버퍼가 완충 역할을 한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도가 빠른 장치가 있고 속도가 느린 장치가 있다. 그러면 중간에 버퍼 메모리를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키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보드가 이 정도 위치에다가 보통 우리가 그 버퍼 메모리를 장착을 시켜요. 키보드에도 버퍼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 타이핑 빠르시는 분들 타이핑 탁 하면은 모니터 상에 글씨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시 후에 덕지덕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버퍼, 키보드에 있는 버퍼 메모리가 타이핑을 했을 때 얘가 그걸 기억했다가 모니터로 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버퍼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 메모리라는 거는 어떤 그 서로 다른 속도가 다른 장치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키보드 버퍼, 또 프린트 버퍼 등이 있습니다. 버퍼 메모리 알고 가시고요. 자, 아무튼 캐시 메모리, 버퍼 메모리, 특히 캐시 메모리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관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그 associative, 그러면 연관 뭐냐면요. 우리가 뭘 찾으러 갈 때 주소를 갖고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를 갖고 찾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갖고 찾는 걸 갖다가 연관 메모리라 그래요. 됐죠?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 장치다라는 거고, 또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한 내용을 찾을 때 사용하여 사용한다 알아두시고, 다른 말로 이제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에서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어드레서블 찾아간다, 주소화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CAM이라고도 불러요. 아울러 이제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저장된 내용에 의해서 접근한다. 그래서 병렬 탐색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연관 메모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연관 메모리를 이용합니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아무튼 뭐 딴 거 집어치고요. 내용을 가지고 가져온다. 내용을 연관 메모리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가상 메모리예요. 버철이죠. 버철. 이 버철이라는 거 뻥이에요. 뻥. 그죠? 뻥인데 그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주기억 장치 우리 램이죠. 램인 것처럼 뻥을 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뭐 램이 용량 크게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램이 또 그렇죠. 아쉬울 때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갖다가 주기억 장치처럼 거짓말을 치는 거. 우리 커닝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커닝 페이퍼하고 보고 시험 봤어요. 안 들켰습니다. 그럼 자기 머리로 시험 본 것처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가상 메모리는 커닝 페이퍼예요. 그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 장소를 주기억 장치의 용량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조 기억 장치까지 확대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실행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또 하나, 얘는 기억 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는 거지 처리 속도 향상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쳐드릴게요. 기억 공간의 확대가 목적이지 처리 속도 향상이 아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전체가 동시에 주기억 장치에 없어도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 기법이 있고 페이징 기법이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세그먼트 기법은 용량이 서로 이렇게 다 달라요. 그 대신 페이징 기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닝 페이퍼 만들 때 똑같은 크기의 우리 뭐라 그래요? 포스트잇을 만들었다. 그건 페이징 기법이고, 서로 다른 막 크기가 다른 크기에다가 커닝 페이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세그먼트 기법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가상 메모리 하드디스크, 즉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뻥을 쳐서 사용하는 메모리다.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죠. 캐시 메모리 이후로 연관 메모리, 가상 메모리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다시 한번 목 터져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기 코어인데 옛날에 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도넛 모양이고, 그다음에 페라이트라는 자석 물질이 이용됐었다. 그 정도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플래시 메모리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램과 같은 롬으로 그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쉽게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읽기 쓰기 수만 번 가능하다 알고 가시고, 또 외부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때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우리 MP3 같은 데서 사용이 되는 메모리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튀어나왔었죠. 같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디스크 캐시 메모리라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스크 캐시 이렇게도 부르고 디스크 캐시 메모리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디스크의 액세스, 접근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 내에 설치한 버퍼 메모리다라는 거,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자, 칩 드라이버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쓰이지 않는 그 플로피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용량이 좀 큰 거, 한 100메가 정도.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어우 대단해요 이용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100메가 이제는 옛날이오죠. 그죠? 정말 박물관에도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기억장치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고요. 제가 기억장치 부분은 아무래도 그 흐름이죠. 트렌드에 따라서 항상 최근 것들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뭐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칩 드라이브, 옛날이요, 자기 코어, 옛날 거 굳이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느냐,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